나만큼 아파? 야, 씨, 그거 너무 엎드려 있어서 그런 거잖아. 어? 떠드는 것도 나구만, 씨. 자, 개념 3번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지수할 때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른 건 없는데, 그건 있어요. 얘도 반복되면 어떻게 하겠어? 치환하겠지. 반복해서 나오면 치환하겠죠? 근데 치환할 때 범위는 조심을 해줘야 돼요. 아, 지수는 범위를 조심해줘야 돼요. 왜냐면 0보다 크다는 게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잠깐만 설명해보자. 여러분, 로그 함수 할 때, 예를 들어, y는 로그 2의 x가 있다고 쳤을 때, 자, 정의역이 뭐였죠? 정의역이 오히려 x는 0보다 크다 였죠. 그리고 치역이 뭐였어요? 치역인 y는 모든 실수였어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잖아.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얘를 t라고 치환을 할 때 지수는 t가 0보다 크다라는 걸 깔고 가야 돼. 뭐 2의 x제곱, 3의 x제곱 같은 애들을 t라고 치환할 때는 걔가 0보다 크다를 깔고 가야 되는데, 로그는 어차피 가지는 값이 엄청 작은 값부터 엄청 큰 값까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다 가지기 때문에 딱히 그런 범위를 신경 안 써도 돼서 오히려 좋아요. 로그가 치환하기가 좀 더. 자, 한번 문제 풀면서 더 얘기를 해봅시다. 개념 3의 1번. 자, 일단 방정식 푸는 건데,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났다고 쳐봐. 이게 원래는 어떻게 온 거야? 그래프로 치면 y는 로그 3의 x 그래프를 그린 상태에서 y는 2를 그은 거야. 근데 얘도 아까 얘도 지수랑 똑같이 어떻게 돼요? 보시면 알겠지만 지수랑 똑같이 하나의 y에 하나의 x만 대응이 돼요. 유인성을 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y가 같게 나오려면 대입하는 값이 같아야 된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얘를 로그로 바꾸면 로그 3의 9잖아. 근데 이 y값과 이 y값이 같으려면 어떻게 된다? 대입하는 x값이 같아야만 해. 1대1 대응이라서. 1대1 함수라서. 그래서 x는 9가 되겠죠.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풀면 된다는 얘기야. 여러분 잘할 거예요. 자, 한번 봐봐. 로그 4의 x가 마이너스 1이래. 자, 마이너스 1을 밑이 4인 로그로 바꾸면 얼마죠? 로그 4의 마이너스 1제곱이겠지. 그래야지 마이너스 1로 없어져서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얘랑 얘랑 어떻게 된다고? 같아야만 한다. 그래서 x는 4분의 1. 요게 2번에 준다. 그 다음 3번. 이건 오히려 더 쉬워요. 로그 밑이 뭐 중요한 건 아닌데, 로그 2분의 1의 x가 0이래. 근데 우리가 알죠? 얘가 무조건 지나가는 점이 어떤 점? 로그가 무조건 지나는 점. 1,0이죠. 그래서 x는 1이다. 바로 할 수 있죠. 이런 기본 방정식은 잘해야 된다고. 어차피 어려운 내용이 없잖아. 그냥 풀면 돼. 그냥 계산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같은 식으로 3-1번 볼게요. 방정식이 있는데 로그 2에 x 더하기 1을 해서 3이 나왔대. 근데 3은 우리가 알다시피 밑이 2인 로그 입장에서는 얼마인 거야? 2의 세제곱인 8이겠죠. 그러면 얘랑 같아야만 하니까 x는 7이다가 나오겠죠. 이게 로그 방정식이라고. 그러니까 지수할 때랑 뭐 크게 다르지 않죠. 그냥 정리하고 정리해. 밑이 같은 형태로 정리를 해서 비교하면 끝난다고요. 자, 3-2번. 부등식은 뭘 조심해야 되죠? 밑이 0과 1 사이냐 1보다 크냐는 조심해서 봐야겠죠. 왜? 0과 1 사이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 1보다 크면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돼. 1번. 로그 3의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대요. 근데 마이너스 1이랑 같은 애가 누구죠? 로그 3의
3의 마이너스 1제곱인 3분의 1이죠. 그러면 밑이 1보다 크니까 요거를 부등식을 그대로 가져오면 돼. 부등호 방향 변화 없이. 그래서 x는 3분의 1보다 크다가 되겠죠. 그리고 정답 쓸 때 진수 조건은 신경 써야 돼요. 진수 조건은 무슨 얘기냐 한번 보여줄게요. 자 봅시다. 자, 두 번째. 자, 로그 2분의 1의 x가 있어요. 얘가 2보다 작대. 근데 2를 밑이 2분의 1 로그로 바꾸면 얼마죠? 얼마야? 2분의 1을 제곱해서 얼마? 4분의 1이겠죠. 이게 로그 2분의 1에 4분의 1 해야 2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요때는 밑이 0과 1 사이 숫자니까 요거 쓰는 건 그대로인데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거. 그래서 x가 4분의 1보다 크다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1번, 2번은 일단 쉽게 했고 3번이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3번에 별표 하나를 쳐주세요. 뭘 조심하냐면 이게 치환할 때는 오히려 자유롭다고 제약 조건이 없으니까. 근데 진수 조건, 정의역이 0보다 크다기 때문에 로그 여러 번 했다 이런 거 할 때 정의역 조건을 반영을 해줘야 돼요. 무슨 말이냐? 자, 3-2번은 얘는 아니긴 하네. 맞나? 한번 해보자. 내가 딴 거 생각해도 이게 아니네. 잠깐만. 자, 로그 4에 x 더하기 1이 있어. 얘가 크대. 누구보다? 크거나 같대. 누구보다? 2분의 1보다. 그러면 로그 4의 2분의 1제곱 하면 2죠. 그러면 밑이 1보다 크니까 부등호 방향 그대로 해서 x 더하기 1이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서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가 정답인데 예를 들어 부등호 방향이 반대라고 쳐봐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돼요? 부등호 방향이 반대면 어떻게 될까? x 더하기 1이 2보다 작다. 이것만 쓰면 되는 거 아니지? 뭘 또 써야 돼? 옆에다가 0보다 크다 써야 돼. 왜? 진수 조건 때문에. 말했잖아. 진수가 어떻게 돼야 돼? 무조건 0보다 커야 돼요. 로그가 정의되려면. 그래서 이게 숨겨져 있는데 이거 써줘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그러니까 요거만 쓰지 말고 그 옆에다가 별표 하나 치고 마찬가지 요거 하나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여기 별표가 아니겠다. 이게 아니라 지금 요 별표 얘기할 거예요. 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내가 하나 만들게 그냥. 칠번 보세요. 로그 2에 로그 3에 x 더하기 2가 얘가 3보다 작다. 이딴 걸 푼대. 됐어요? 여러분 이거 되면 x범위가 어떻게 나와야 돼요? 이거 한번 풀어보자. 그럼 첫 번째 3이 뭘로 바뀌죠? 로그 2에 얼마? 로그 2에 얼마로 바뀌어? 3이 대답 좀 해 얘들아. 로그 2에 얼마로 바뀌어 3이? 이 바로 안 돼? 2의 세제곱으로 바뀌어야지. 그래야지 3이 나오고 로그가 없어질 거 아니야? 8 맞지? 그러면 부등호 방향 그대로일 테니까 로그 3의 x 더하기 2가 8보다 크다라고 쓰면 끝난 거야 맞은 거야? 이렇게 쓰면 끝난 거야? 아니지. 왜? 얘가 진수로 들어왔기 때문에 얘가 0보다 크다가 생겨. 이해가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이걸 다시 로그 표현으로 바꾸면 로그 3의 x 더하기 2고 이게 로그 3의 8제곱 되고 얘는 어떻게 돼? 0이니까 로그 3의 1로 바뀌지. 맞아 아니야? 로그 3의 1이 0이잖아요. 그러니까 x 더하기 2의 범위가 어떻게 된다? 1보다 크고 3의 8제곱보다 작다. 여기 정답이 된다. 이런 식으로 로그 여러 번 하는 문제가 나올 때 뭘 조심하라고? 진수 조건 반영하는 걸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방정식 하거나 할 때 이 요놈 전체를 t로 치환하는 거 오히려 괜찮다고. 요때는 오히려 제약 조건이 없어서 편해. 고민 안 해도 돼.
근데 오히려 저런 거 풀 때 조심해야 되는 거야. 진수 조건 때문에. 목요일 수업 힘들구만 항상. 시간은 월수금이 더 빡센데 이제 약간 뭐랄까 다들 수원에 대한 그런 큰 의지가 없어. 이게 느껴져서 좀 슬프네. 자, 3-3번. 자, 부등식을 할 건데 보세요. 자, 보면서 얘기해 봅시다. 2배의 로그 3의 2 빼기 x가 작다 로그 3의 2x 빼기 1이래. 여러분 제일 먼저 할 일이 뭘까? 이런 로그 부등식 풀 때. 자, 요 문제 별표 2개 쳐주세요. 여러분이 1번으로 해야 될 작업이 있어. 첫 번째로 뭘까요? 우선 대놓고 진수 조건 체크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얘들이 로그로서 활용이 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기본적으로 로그가 정의가 돼야 되죠. 우리가 로그 단원 배울 때 로그가 정의되는 조건 배웠죠. 근데 미치고 3인 건 별 문제 없잖아. 뭐가 돼야 된다고? 2 빼기 x라는 진수가 양수여야 되고 여기 2x 빼기 1이라는 진수도 양수여야 되는 거야. 이걸 먼저 무조건 해야 돼. 로그 부등식 할 때는. 이거 안 해서 틀리더라고 항상. 그러면 어떻게 돼? x범위가 어떻게 돼요? 요것 때문에 2보다 작고 요것 때문에 2분의 1보다 크다라는 결론을 얻어요. 이걸 얻고 시작하는 거라고. 자, 그리고 나서 2번.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밑이 같게 정리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2를 어떻게 해야 돼? 2를 그대로 놔두면 비교할 수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얘를 올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비교한다? 2 빼기 x의 제곱이랑 2x 빼기 1 요 둘을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숫자를 어떻게 해야지를 고민하면 안 돼. 이 숫자를 어떻게 하는 거다? 위로 올려야만 연산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럼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가 작다 2x 빼기 1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는 0보다 작다. 그러니까 애들이 1번 안 하고 그냥 풀면 2번으로 푸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x범위가 1부터 5까지를 정답이라고 내놓고 그냥 간다고. 근데 실제로 어떻게 해야 돼? 요거랑 요거 둘의 공통범위를 구해야겠죠. 그래서 최종 정답은 x가 어떻게 된다? 1보다 크고 2보다는 작은 거네.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다? 3이겠죠.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자, 넘어가서 개념 마스터. 그때 5번, 6번, 7번, 8번 우리가 안 했거든요. 자, 5번, 6번, 7번, 8번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저도 실판을 풀어보긴 할 건데 여러분이 먼저 풀어보세요. 그래서 이해 안 되는 것만 해주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번 시간에 1, 2, 3, 4 했어. 마지막에 하고 끝났어. 안 했어요. 안 했어? 시간 없어서? 쌤이 그 역함수 나오고 아, 그랬구나. 멈췄구나. 네. 그러면은 이제 역함수 배웠잖아. 자, 내가 하나씩 할게. 그냥 보자. 내가 다 끝내고 잠깐 쉬는 시간 또 가지면 돼. 8문제 풀고 나서. 자, 1번부터 하나씩 해볼게요. 1부터. 자, 우리가 역함수 구하는 거잖아.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 이거 되게 쉬워 생각보다. 자, 우리가 y는 2의 x제곱의 역함수가 당연히 로그 2x겠지. 지수함수의 역함수가 로그 함수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나는 이게 바로 보여. 왜냐면 잘 생각해봐. 원래 이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야? 이제 y는 2의 x 그래프가 있지. 그 다음 빼기 1은 이걸 y축으로 얼마큼 한 거야? 1만큼 낮춘 거지. 그러면 역함수를 했을 때는 이게 어떤 효과가 나겠어? x축으로 1만큼 낮춘 효과가 나겠지. xy가 바뀌니까. 그래서 y는 로그 2의 x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마큼?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을 할 테니까 이딴 애가 나올 거야. 100%. 이건 이제 그냥 머릿속에 이미지적으로 푼 거야.
원래는 어떻게 푸는 거냐? 원래는 배운 것처럼 역함수 구하듯이 해야지. 자, 역함수 구하는 순서가 1번이 뭐였죠? 1번이 뭐였어? x 대신에 y 넣고 y 대신에 x 넣는다고 했지. 그래서 x는 2y에 빼기 1.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정리를 해야겠죠? 2번 y꼴로 정리. 자, y꼴로 정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x 더하기 1은 2의 y제곱이라고 한 다음에 이걸 로그 표현으로 바꾸면 돼요. 아니면 양변에 밑이 2인 로그를 취했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지. 그럼 어떤 애가 나와? y는 로그 2의 x 더하기 1. 아까 얘기했던 얘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이 몇 번? 정답이 동그라미 4번이에요. 이렇게 두 단계 거칩니다. 하나, 둘.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지수 표현을 xy를 바꾼 다음에 지수 표현을 로그 표현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M2. 지금 보시면요, 여러분. 이렇게 돼 있어요. y는 로그 3에, 잘 봐봐. 원래 내가 가진 그래프가 로그 3의 x였거든? 근데 바뀐 그래프를 봤더니만, y는 로그 3에 9의 x 빼기 4래. 뭔가 이상해. 왜냐면 봐봐. 밑이 여전히 3이니까 평행이동으로 만들 수 있는 애 맞아 아니야? 밑이 3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저번에 지수할 때랑 똑같아. 평행이동 대칭이동으로 만들 수 있는 범위는 밑이 3이거나 3분의 1인 수준이야. 그걸 안 건드리면 그래프를 평행이동 대칭으로 겹칠 수 있는 거야. 맞지? 그래서 그런 거 같은데 이 9가 약간 거슬리잖아.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보세요. 이거 이렇게 쪼개도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쪼개도 되죠? 왜? 로그의 합은 진수의 곱이니까. 근데 그럼 이거 얼마야? 9가 3의 제곱이니까 얘가 2가 되니까 그럼 이건 뭐야? 실제로는 y축으로 두 칸 올린 거야. 그게 안쪽에 들어가서 x 앞에 곱해지는 숫자처럼 나오는데 다시 말하면 x 앞에 곱해지는 숫자가 큰 영향이 있다 없다? 평행이동으로 하면은 y축 방향 평행이동에 불과한 거야. 그러니까 요 숫자가 그래프 개형을 막 엄청나게 뒤틀거나 막 확대시키거나 축소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해석해보면 얘가 가진 의미는 뭐다? y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이야. 그 집안에서 정리만 하면 돼요. 그래서 y축으로 플러스 2, 그 다음에 요거 어떻게 된 거지? x 대신에 x 빼기 4니까 x축으로 플러스 4만큼 평이동한 거겠죠. 그래서 m은 얼마?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스몰 m은 4, 스몰 n은 2고 구하고자 하는 mn의 값은 8이 됩니다. 요게 M2 내용이었어요. 이해됩니까? 자, M3로 가볼게요. M3 대조관계. 이건 아까 했었지. 밑을 좀 통일을 시켜야 풀기가 양호하겠죠. 아니면 밑을 통일 안 시키고 그려도 되긴 한데 통일시키기 편해요. 자, 로그 2의 3이라는 놈 한 놈 있고요. 0 나온 거 보니까 로그 2의 1인 것 같고요. 맞죠?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저번에 배웠는데 지금 이걸 바꾸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저번에 배웠는데 여기에 n제곱하고 여기 n제곱해도 같은 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제곱을 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n에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넣은 거야. 그러면 2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은 2일 거고요. 5의 마이너스 1제곱은 5분의 1이겠죠.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누가 제일 커? 얘가 제일 크고 얘가 두 번째고 얘가 제일 작으니까 C, B, A 순이겠죠. 5번 동그라미 5번이 정답입니다. 필기하세요. 어차피 이게 숙제입니다. 필기해서 숙제가 없는 거잖아. 자, 이렇게 다 세 문제 풀었어요. 정리해주세요. 쉬워. 쉬운데 왜 문제를 잘 못 푸는 거야? 아침이라. 그러니까 지수랑 로그랑 크게 차이가 없는 게 애초에 지수함수, 역함수가 로그함수고 움직이는 툴은 다 거의 비슷하단 말이야. 양상은. 푸는 것도 거의 똑같고. 그러니까 지수함수 지난 시간에 배웠어. 그러면 오늘 로그함수 하는데 막히는 게 별로 없는 게 정상입니다. 막히는 게 있으신 분들이 위험한 거야. 지난 시간 배운 거 까먹었다는 얘기니까. 자, M4 보겠습니다. 4번. 함수 y는 로그 2의 x랑 로그 2의 4 빼기 x를 했는데 요놈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거 풀 때도 제일 먼저 할 일은 이거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뭘 먼저 해야 되지 얘들아? 로그 방정식이나 부등식을 풀 때 무조건 먼저 해야 될 일은 진수의 범위 체크예요. 얘 때문에 0보다 커야 되죠. 얘 때문에 이게 0보다 크려면 4보다 작아야겠지. 그러니까 진수 조건에 따라 어떤 일이 벌어진다? X범위가 0과 4 사이로 이미 제한이 걸려. 그러니까 요 범위에서 고민하는 거야. 그리고 이거 계산하면 얘는 좀 쉽게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 더하기 하면 곱하기가 되겠지. 그래서 요 놈의 뭘 구하라고? 최대값을 구하래. 그러면 자, 로그는 밑이 2인 로그니까 증가해요. 그러면 얘가 맥스일 때 맥스가 유지됩니다. 참고로 이게 0과 1 사이면 감소함수니까 오히려 들어가는 게 클 때 작게 나오지. 그러니까 맥스랑 미니멈이 왔다 갔다 바뀌어요. 오히려 얘는 맥스를 집어넣으면 맥스가 나오는 구조라고. 왜? 증가함수니까.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생긴 2차 함수, 얘가 어떤 애야? 0과 4를 지나고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인데 내가 여기만 쓰기로 했지. x범위가 0과 4니까. 그럼 여기서 당연한 얘기지만 가장 큰 값은 꼭지점에서 발생하겠죠. 그래서 x가 얼마일 때? x가 2일 때 y 값을 얼마 가진다? 이걸 이 꼭지점의 y 좌표 t라고 칩시다. 이 t가 얼마를 가진다? t가 4를 가지겠죠. 최대값으로. 그래서 그걸 반영을 하면 y의 최대값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y의 최대값은 로그 2의 4가 돼서 입니다. 요런 거예요. 요렇게 풀 줄 알아야 돼요. 이야, 힘들다. 자, 같은 식으로 5번, 6번 별표가 많이 쳐져 있네요. 무슨 내용인지 한번 같이 봅시다. M5부터 볼게요. 뭐라고 돼 있어요? 자, 로그 x 더하기 로그 x 빼기 3이래. 그리고 그게 1이래. 그래서 그때 근을 알파라고 할 때 3알파가 얼마인지 구하라고 했는데 이딴 거 다 멈추고 맨 처음 할 일 뭐라고? 2알파. 2알파죠. 자, 다 멈추고 맨 처음 할 거는 진수 조건. 진수 조건부터 무조건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x가 얘가 0보다 커야 되지. 근데 얘도 0보다 커야 되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x가 0보다 더 커야 되고 x가 3보다 크다. 이 둘의 공통 범위니까 x가 3보다 크다겠지. 3 빼기 x가 아니잖아. x 빼기 3이잖아. 자, 그렇게 이렇게 됐고요. 그 상황에서 이제 좌변, 우변을 밑이 같은 로그 형태로 표현해야겠죠. 좌변은 어떻게 됩니까? 좌변은 지금 여러분 생략했으면 얼마라고 했지 내가? 배웠잖아, 상용 로그에서. 10. 생략했으면 10인 거예요. 그래서 좌변은 로그 10에 x 빼기 3 더하기는 진수의 곱하기.
이렇게 되고요. 이게 우변이 얼마야? 자, 우변은 어떻게 되어요? 우변은 1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밑이 11로그로 바꾸면 10의 1제곱이니까 그냥 10이겠죠. 그래서 요 둘이 같으니까 y값이 같으려면 x값도 같아야겠죠.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온다? x제곱 빼기 3x가 10이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거 풀면 돼요. 자, 풉시다. x제곱 빼기 3x 빼기 10은 0이다. x 빼기 5, x 더하기 2는 0이다. 그래서 x는 5 또는 마이너스 2다. 근데 마이너스 2를 못 쓰지. 왜? 왜 못 써? 아까 나온 진수 조건 때문에 못 쓰죠. 그래서 5가 알파니까 정답은 10이겠죠. 요런 흐름으로 푸는 거라서 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얘가 중요하다는 얘기야. 이 짓을 해야 돼.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 풀 때는 진수 조건 먼저 무조건 깔아놓고 시작을 해야지 그걸 나중에 하려고 하면 놓친다고. 신나게 문제 풀고 마지막에 진수 조건 반영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나중에 넘어가는 실수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아예 기계적으로 처음부터 진수 조건 뽑아놓고 시작하는 습관을 들여주세요. 좀만 버텨. 두 문제 남았다. 세 문제 남았다. 자, 부등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로그 x 더하기 1, x 빼기 2. 자, x 더하기 1 더하기 로그 x 빼기 2가 있고요. 요게 1보다 작거나 같아. 그러면 먼저 진수 조건.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리고 x가 2보다 크다. 그러면 공통은 뭐겠어요? 둘 다 되려면 x가 2보다 크다가 진수 조건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양변 정리. 좌변 어떻게 됩니까? 로그 10의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요게 좌변이고요. 우변 아까처럼 얼마? 로그 10의 10. 그러니까 밑이 1보다 크니까 부등호 방향 변화 없이 바로 쏙 빼먹으면 되겠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x 빼기 4. 어우, 손 아파. 자, x 빼기 4, x 더하기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이 조건에 의해서 x가 마3 이상 4 이하로 나왔어요. 이걸로 끝내면 안 되고 요거 둘이 합치면 끝나겠죠. 그래서 x는 2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는 겁니다. 5번이나 6번이나 내가 볼 때 출제자의 의도는 진수 조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야. 그거 고려하고 풀 줄 아는지. 그거 고려 안 하고 풀어서 틀리는 경우를 피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필기하시고 이제 두 문제만 딱 더하고 또 끊을게요. 에휴, 찬섭이 이놈은 어제도 막 4시에 늦게 더니만은 오늘도 그럴래나. 썸머비가 깎아, 썸머비가 깎아. 우리 영상 보강하면 어느 정도 되니까. 자, 이제 활용 문제 2개 해볼게요. 활용 문제 2개. 그냥 활용 문제는 기본은 뭐다? 자, 여러분 설명해 줄게요. 활용 문제의 기본은 대입이에요. 근데 로그 쪽 활용 문제는 주로 어떻게 되냐면 그 문제에서 말한 대로 대입, 문제에서 얘기한 대로 식에 숫자를 넣은 다음에 주로 빼는 게 많이 나와요. 지수 쪽은 나누기가 많이 나오고요. 진짜 맞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잘 봐봐. 기본 공식이 있어요. 뭐라고? 헤일의 규모는 헤일의 높이에 밑이 8일 로그를 취한 거예요. 자, 그리고 문제에서
높이가 x인 거랑 2인 거랑 해서 4배래. 자, 이렇게 쓰는 거야. 잘 봐봐. mx 높이가 x일 때 얘는 어떻게 나온다고? 로그 8의 x겠죠. 그 다음 m2 높이가 2일 때 그러면 규모가 로그 8의 2로 나오겠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얘가 얘의 몇 배래? 4배라는 거야. 이렇게 준 정보를 수식어로 나타내시면 끝납니다. 됐어요? 얘는 뭐 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집어넣으면 끝나겠네. 그러면 이거 이대로 식세우면 어떻게 돼? 로그 8의 x가 4배의 로그 8의 2다. 그럼 4를 위로 올리면 로그 8의 얼마? 16이다. 그럼 x는 얼마겠어요? 16이죠. 그 답이 4번. 그러니까 문제 이거 이 수식을 완벽하게 이해할 생각할 필요 없어요. 준 대로 대입만 하면 돼. 알겠지? 자, 두 번째 식도 봅시다. 뭔가 m이라는 게 있대. m이 뭐야? m이 한계 등급이래. 그리고 그게 2 더하기 5하고 로그 상용 로그 치안 밑이 없으니까 10이겠죠? 여기다가 r은 뭐야? 구경이래. 알겠어. 그렇대. 그래서 이 식을 줬어. 그리고 뭐래? 한계 등급이 9.5 이상이 되고 싶대. 그러니까 얘가 9.5 이상이 되게 하는 r을 구하는 거야. 그러면 시키는 대로 9.5가 이게 이 m이라는 값이 9.5 이상이 되는 거니까 m이 9.5 이상이 되고 싶어요. 근데 m은 2 더하기 5 로그 10의 r이에요. 그래서 이 부등식 푸는 거잖아. 끝났죠? 그럼 어떻게 돼? 넘기면 7.5가 작거나 같다. 5 로그 10의 r 5 나누면 1.5. 그럼 r은요? 이걸 이제 풀려면 아까 말했듯이 밑이 같은 로그로 바꿔야겠죠. 그래서 1.5를 로그로 바꾸면 로그 10의 1.5제곱 그러니까 2분의 3제곱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끝났죠. 그러면 부등호 방향 변화 없이 정답이 뭐다? r이 10의 2분의 3제곱 이상이다. 근데 10의 2분의 3제곱이면 10 루트 10일 거 아니야. 그래서 정답이 동그라미 5번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 이 로그 함수나 지수 함수의 활용 문제는요. 시스템 함수의 활용 문제들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시키는 대로 대입만 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고민해. 고민은 그 다음 일이야. 알겠지? 자, 이제 여기까지 하면은 뭐가 끝난다? 로그 함수가 끝나요. 물론 사실 다른 문제집들은요 이걸 한 다음에 마지막에 로그 함수와 지수 함수의 막 그래프 문제를 내요. 막 더러운 거 나옵니다. 근데 이 교재가 너무 쉬워서 안 나왔잖아. 그러니까 제가 이따가 또 프린트 들고 올게요. 같이 또 해봅시다. 알겠죠? 일단 여기까지 설명하고 마무리 좀 쉬었다가 삼각함수 들어갑시다. 오전 중에는 최대한 개념 빼고요. 오후에 이제